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피플 이영현입니다. 요즘 미국 LA항과 롱비치항의 물류 적체 문제가 연일 뉴스에 나오고 있죠.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알아봅니다. 1989년 국내 해운사에 입사해 30년 넘게 이 해운 물류와 함께하신 김병선 펠릭스 로지스틱스 대표를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 30년 넘게 이제 해운 물류업을 해오셨는데 네. 주 영업 무대가 이 LA항과 롱비치항이셨죠? 네, 한진해운에 1989년 입사 이후에 네. 96년에서 2000년에 포틀랜드 오레곤에서 주지원을 근무하였고 다시 서울 본사 갔다가 2001년부터 지금까지 이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LA항과 롱비치항의 지난 20년 정도의 그 변화를 다 지켜보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다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네, 그 LA항과 롱비치항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항구죠? 첫 번째는 1961년 롱비치항이 시랜드가 뉴욕과 유럽에 처음 컨테이너선을 취항한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서부 항만도 개발에 착수해서 진행보다 70년대, 80년대 비약적인 발전을 하다가 지금은 중국의 상해, 심천, 싱가포르 그리고 우리나라의 부산에 이어서 5개 세계 메이저 포트 중에서 넘버 3를 차지하고 있는 큰 비중을 하고 있고 네. 미국 수입 물량의 40%를 이쪽을 통해서 미국 내에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미국 서부 해안에 제가 알기로는 항구가 20개 넘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LA항과 롱비치항을 대체할 항구가 없나 보죠? 네, 현재 시애틀에서 샌디에고까지 미국 서부 항만에는 29개 포트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 메이저 포트가 시애틀, 타코마, 그 다음에 포틀랜드, 오레곤에 있고요. 네. 그 다음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가 있고 마지막으로 롱비치, LA가 있는데 이 포트의 중요성은 대체할 수 없는 이유는 3가지 이유입니다. 네. 먼저 지금 80년대 이후에 모든 선사들이 많은 운송을 하기 위해서 컨테이너선을 대형화시켜서 그렇죠. 18,000 TU급 이상을 건조시키다 보니 이런 배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수심이 최소 15m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네. 또한 중요한 게 이 LA하고 롱비치는 미국 내의 배송을 위해서는 인터모덜, 그러니까는 육상 철도 복합 운송이라는 용어인데 네. 이런 운송을 위해서는 철도가 온동 레일까지 포트까지 들어와 있는 포트가 이 LA하고 바로 롱비치입니다. 배 앞까지 이제 와야 네, 된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래서 동남부의 허브 포인트인 아틀란타, 그리고 걸프의 허브 포인트인 달라스, 그리고 미드웨스트인 시카고까지 바로 배송이 되고 네. 세 번째는 지금 우리나라 전자산업체가 많이 몰려있는 멕시코 북쪽의 마킬라드라 공단과 그 다음에 미국의 GDSM 바이어라고 제너럴 디파트먼트 오브 세일즈 머천다이즈라고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코스코, 예. 월마트, 타겟스토어 같은 바이어들의 창고가 인근의 란초쿤카문과 온타리오, 폰타나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예. 가장 몰리는 지역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좀 전에 설명하신 것 중에 이제 18,000 TEU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 TEU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TU는 보통 컨테이너 사이즈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40피트 컨테이너, 하이큐빅 컨테이너, 20피트 컨테이너, 뭐 플랫넥 컨테이너, 오픈탑 컨테이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하이웨이를 가다가 많이 보시는 게 40피트 컨테이너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트럭에 실려서 네, 많이 가는 그럽니다. 것들이요. 그러나 배 사이즈의 적재 단위에 대한 유니트는 20피트, 20피트 컨테이너 단위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보다 좀 작은 사이즈라고 네, 보면 반 사이즈입니다. 반 사이즈요. 네. 예. 그러면 이제 그 컨테이너 18,000 TEU급 이제 화물선이다. 그러면은 그 컨테이너가 18,000개가 실려 있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는 TU급으로 18,000개가 실려 있고 그걸 나누기 2등분하면 약 40피트 컨테이너로 9,000개가 실려서 배 밑과 배 위로 통해서 네. 이쪽 LA로 롱비치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자 화물선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항구로 네. 들어왔습니다. 그럼 네. 이제 하역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나? 이게 다 이렇게 집게 같은 걸로 컨테이너 하나하나씩 다 내려서요. 네, 그걸 전문 용어로 겐츄리 크레인이라고 합니다. 네네. 보통 이제 제가 있을 때 개장을 한 한진해운 예전 TTI 터미널에 네. 보통 겐츄리 크레인이 현재 14대가 있습니다. 그게 한 대당 250만 불이란 아주 비싼 크레인인데 네. 그 18,000 TU가 들어오면 일단 2대 내지 3대가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어오는 아시아에서 수출품이 들어와 가지고서 그걸 내리는 작업과 동시에 우리나라에 이제 나가는 네. 예를 들어서 웨스트 페이퍼, 메탈 스크랩, 럼버 아니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좋아하는 가금류라든지 소고기, 오렌지 같은 거를 적재에서 나가는 다시 싣고 나가는 그런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아까 지금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는 물량의 40%를 이 이제 LA 항과 롱비치 항이 담당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보통 어느 정도 화물이 들어온다고 봐야 하나요? 네, 보통 지금 롱비치 LA 포트, 그러니까 포토브 항만, LA 포토브 LA, 포토브 롱비치를 항만청이라고 하는데요. 네네네. 그 양포트의 집계상으로 1월에서 8월이 약 690만 TU가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네. 29.5%가 늘어난 수치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30%라면은 거의 30%라면 엄청난 양이 증가돼서 들어온 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90만 개의 컨테이너가 이 항구로 들어와서 이제 미국 각지로 이제 흩어졌다고. 네, 미국 각지였는데 보통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온동 레일의 철도로 가는 미드웨스트나 걸프나 동남부로 가는 비중이 40%가 되겠고 네. 나머지 60%는 이제 이쪽에 아리조나, 멕시코의 티juana 혹은 노던 캘리포니아, 그다음에 오레곤 쪽으로 운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기사를 보니까 네. 150척의 대기를 하고 있고 뭐 170척의 대기를 하고 있고 항구에 정박하기 위해서 화물선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네. 평상시 이게 지금 굉장히 적체가 심각한 건데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대략 한 몇 척 정도 이렇게 좀 대기하고 있나요?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LA항과 롱비치항에 각각 선사들이 6개 터미널이 있습니다. 토탈 12개 터미널인데 네. 동시에 접안하면 25척이 바로 하역 작업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그거를 전문용어로 외항에 네. 버싱하기 전에 이제 컨테이너 베스를 부대에 붙이는 걸 버싱이라고 하는데 네. 버싱 전에 외항에 보통 한 10대에서 12대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 지금 25척이 하역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근데 네. 현재 약 많을 때는 150척, 네. 적을 때는 요즘 같은 시기에 70척이 대기하고 있으니 네. 엄청난 배가 기다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화물선 이제 들어와서 배를 댔어요. 그리고 이제 짐을 다 내리고 이렇게 나가요. 보통 이 정도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나? 보통 그거를 이제 부산에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부산에서 롱비치까지 오는 보통 그걸 전문용어로 트랜짓 타임이라고 합니다. 네. 소요 기간이 날씨가 좋을 땐 10일, 네. 그리고 날씨가 조금 안 좋을 때는 12일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내리는 하역 작업과 다시 이제 적재 작업을, 로딩 작업을 하는 기간이 2, 3일이면 충분합니다. 네. 그러나 현재 같은 시기에는 그 기간이 20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외항에서 출발해서 짐을 내려놓고 갈 때까지가 20일이 아닙니다. 부산에서 롱비치 외항까지 오는 게 10일이면 네. 되는데 그 외항에서 접안에서 내린 데까지가 20일 걸린다는 이동 얘기입니다. 시간보다 훨씬 더 그렇습니다. 배 이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지금? 그 이유는 일단 세 가지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 초에 시작된 코비드 확산으로 인해서 네. 미국 내 보통 창고의 적정 재고량은 70% 전후로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모든 그 당시 코비드 사태 이후에 창고에 대한 웨어하우스에 대한 적재 창고력이 거의 이제 소진되다시피 없다시피 하고 있는 와중에 정부 지원금이 나오고 실업수당이 나오니 소비력이 엄청나게 살아난 겁니다. 지금 그렇죠. 굉장히 살아나고 있죠. 그리고 살아났고 두 번째는 더불어서 그 여파로 재택근무가 늘어남에 따라서 부동산 화랑이 시작돼서 내구 소비지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가 물밀듯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 29.5%가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소비하는 물량이 많아지니까 그거를 이제 보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물건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이제 가장 이제 핵심적인 사항인데 네. 미국 서부에는 ILW라는 노조 단체가 있습니다. 네. 풀네임으로 하면 인터내셔널 롱쇼어 웨어하우스 유니온이라는 단체인데 네. 이 글로벌 전체 멤버를 치면 42,000명 정도 되는데 서부, 특히 롱비치 LA는 15,0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직원들이 지금 코비드 확산으로 지금 근무에 대해서 100% 지금 복귀가 안 됐고요. 두 번째는 좀 아쉬운 부분인데 2001년에 한진해운에 2002년에 TTI 미국 최대 터미널을 오픈했을 때는 그 당시 돌아가신 조중훈 회장님, 또 당시 이제 최원표 사장님, 김욱 사장님 이런 경영층에서 아침 8시부터 새벽 3시까지 2교대만 하지 말고 아리조나나 네바다 가는 혹은 티juana로 가는 많은 고객 화물들이 있으니 네. 새벽 3시에서 오전 8시까지 오픈하라는 경영방침이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저희들 훅게이트라고 하는데 영어로 훅게이트는 이제 부엉이인데 네. 부엉이가 그 시간대에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훅게이트를 오픈시켜서 많은 트럭 드라이버들이 좋아했죠. 왜냐하면 일찍 와서 빨리 운송하는 게 좋으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ILW의 그런 한진해운이 2016년은 뱅크럽되고 문을 닫은 이후로 그런 시스템도 없어지고 하다 보니 3교대에서 2교대로 줄어들고 ILW 노조원이 안 오고 또 지금 두 번째 여파는 트럭 드라이버들이 지금 복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많은 트럭 드라이버들이 이제 중남미에서 오는 드라이버들이 많은데 전임 정부인 트럼프 정부 때 반이민 정책으로 네. 많이 돌아갔어요. 또 하나는 세 번째는 이제 그렇게 해서 어렵게 트럭 드라이버들이 운송을 해서 웨어하우스에 운송을 하는데 거기서 또 창고 직원들이 지금 절대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ILW 노조 문제, 그 다음에 트럭 드라이버 부족, 세 번째는 창고 직원들의 현장 요원이 부족하다 보니 1, 2, 3단계가 전부 보틀렉이 걸려가지고 병목 현상이 생겨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가 잉태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주 단순하게 이제 제가 여쭤볼게요. 고용을 더 늘리면 되잖아요. 바이든 정부가 많은 GDSM 바이어와 우리나라 삼성전자 대표를 북미 총괄 대표를 모시고 이런 문제를 안고 포트 오소리티, 그러니까 항만청 고위 당국자를 모셔다가 24시간 가동해라 하는데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앞서 말씀드린 ILW 노조원들이 지금 2교대를 근무하고 있는데 네. 3교대를 늘렸을 때 아직 레이버들이 9월 이후에 복귀를 지금 안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추가 인원은 5,000명을 고용을 해서 해야 되는데 두 가지 문제가 그 OJT 교육을 신입 직원 교육을 시켜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숙련된 노동자가 필요하니까. 그렇죠. 또 필요하고 두 번째는 또 가장 큰 문제는 ILW라는 노조단체에 대응해서 태평양 치안 성사들은 PMA라는 Pacific Maritime Association이라는 단체를 결성했어요. 하고 네. 이 노조하고 이제 협상을 합니다. 근데 PMA 사측이죠. 예, 사측이죠. 근데 선사 입장에서 보면 이 5,000명을 예를 들어서 증거를 시켰을 때 이 사태가 안정화된 이후에 임시 캐주얼 고용했다가 상시 고용 체제로 바꿔야 되는 비용 부담을 감내할 수 없으니까 지금 주저하고 있고 네. 두 번째 발표가 최근에 특파님도 아시다시피 그러면 주 방위군의 트럭 종사자를 늘려라 네. 하는 지시가 지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네. 근데 그 항만 노동자에서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이렇게 전환하는데 비용이 네,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한 저희 고객이나 바이어들이 질문을 합니다. ILW 노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그 노조가 클로스 유니온으로서 일단 노조에 가입하면 급여와 연봉과 베니핏, 웰페어를 합치면 초임이 거의 10만 불 수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의 노조 단체 내지 어떤 회사 단체에서 이만한 연봉을 받기가 신입사원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전문용어로 엔트리 레벨이라고 하는데 네. 엔트리 레벨에서 이만한 연봉을 받기가 쉽지 않으니까 선사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이 되는 상황이죠. 부산에서 미국까지 오는데 열흘이 걸려요. 길어야 이제 이틀이 걸리는데. 예. 자, 그렇게 따지면은 LA 항만에서 LA 롱비치항에서 20일을 넘게 기다리는 것보다 차라리 미국 동부 쪽으로 이렇게 좀 가보면 어떨까?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여기에는 이제 핵심적인 세 가지와 부수적인 한 문제가 수반됩니다. 네. 지금 서부로 들어오는 배 사이즈가 18,000TU급 이상 배들이 주로 들어오는데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부산에서 롱비치까지는 12일이 맥시멈 걸리고 네. 부산에서 뉴욕을 가기 위해서는 25일이 걸리는데 뉴욕을 가기 위해서는 파나마 운하를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네. 파나마 운하가 2년 전에 확충을 했는데 네. 확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4,000TU급 배슬 이상은 못 지나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처음 콜링 포트가 이제 처음 접안 포트가 조지아의 사바나항입니다. 네. 사바나항은
강 입구에 있어가지고 매번 준서를 작업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취약점은 허브 포인트가 아까 말씀드린 미국 세 지역의 허브 포인트 중에 하나인 아틀란타가 있는데 사바나에서 아틀란타까지 트럭 운송자가 운송 시간이 6시간이나 걸립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 네. 두 번째 항구는 이제 윌밍턴과 노포크가 있는데 윌밍턴은 협소하고 노포크는 네. 아시다시피 미군 최대의 해군 기지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략적인 포트이다 보니까 한계성이 있고 마지막으로 뉴욕, 뉴저지 포트가 있는데 네. 거기는 알다시피 특파원님도 가보셨겠지만 많은 다리가 있습니다. 베이브리지. 그래서 컨테이너선이 통과하는데 한계가 있는데 물론 얼마 전에 많은 그 브릿지 올리는 작업을 끝나가지고 많이 조화를 줬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운하 문제, 그 다음에 포트에 대한 문제, 세 번째는 뭐냐면 겨울에는 스노우스톰이 붑니다. 눈보라치는 스톰이 걸려가지고 네네네. 아주 그 배가 내려도 하역 작업부터 해서 스노우스톰이 걸리면 하역 작업을 못합니다. 못하죠. 예, 네. 그리고 트럭 안전 운송도 문제도 있고. 네. 트럭 운송도 결빙 도로 때문에 운송이 네. 제한이 있고, 그 다음에 여름에는 알다시피 마이애미에서 시작되는 허리케인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날씨의 문제가 있는 세 가지 이런 단점이 있고, 네.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사바나나 뉴욕에서 내려서 이쪽으로 서부 쪽으로 갖고 뭐 어떠냐는 네. 많은 말씀을 합니다. 이제 그걸 저희 전문 용어로는 리버스 IPI 작업이라고 운송이라고 하는데 네. 인테리어 포인트 인터모달, 그러니까 철도 육상 복합 운송을 통해서 거꾸로 갖고 오는 거는 그렇죠. 모든 얘기는 알다시피 거꾸로 가는 것은 비용이 최소 30% 내지 40%가 더 듭니다. 그러니까 물류비가 역으로 오기 때문에 네. 더 들기 때문에 더 현실성이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동부 바이어들만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면 LA하고 롱비치항이 최적의 이 조건을 갖춘 항구라고 볼 수밖에 없네요.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물류 대란이 벌어지고 있어 적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럼 이 항구 자체를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요즘 같은 시기에는 부동산 지대가 땅값이 너무 올랐고, 그리고 그린 인바이러먼트, 자연 환경 보호자를 위해서 더 이상의 터미널 개발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겹쳐 있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드린 ILW가 요새 이제 유럽의 메인 포트는 이제 독일의 함부르크나 네덜란드의 로텔담, 그리고 프랑스의 르하브르, 영국의 펠릭스토, 이런 항구들은 자동화 작업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제 ILW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게인스트를 갖고 있습니다. 반감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있군요. 노동력의 상실 효과를 자동화를 하면 이제 일자리가 없어진다. 네, 뭐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 이유 때문에 더 이상의 터미널 개발은 한계성이 지금 노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그 LA항의 화물 처리 효율성이 전 세계에 이제 351개 항구 가운데 328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 미국 1, 2위 항구, 특히 이제 미국 1위 항구가 굉장히 아주 효율성이 떨어지는 항구라고 나온 건데, 이렇게 나온 평가의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현재 그 시프트 근무가 2시프트만 가능합니다. 네. 더 이상 한진해운이 2016년 뱅크럽 이후에 그 이후에는 3교대 작업을 하는 터미널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ILW가 그런 그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협상을 통해서 일일이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한성이 엄청 따르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 전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현재 물류 적체 해소 방안으로 2교대로 진행되고 있는 그 항만 하역 작업을 3교대로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건가요? 네, 24시간 가동 체제를 이제 운송하라고 이제 지시를 내려졌는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훅게이트 새벽 3시부터 8시까지를 오픈해라. 네. 하는데 그 가장 큰 문제는 그 시간대에 터미널에서 적재된 컨테이너만 들어와야지만은 그걸 내리고 새로운 컨테이너를 갖고 나갈 수 있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비행차로 들어와서 화물을 실어 나갈 수 없고, 뭘 하나 싣고 들어와서 그걸 내려놓고 갖고 가라. 그렇죠. 그걸 전문 용어로 이제 저희가 매치백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게 전체 컨테이너의 지금 가동에 대한 효율성을 치면 8%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에서 그런 지시를 해도 지금 크게 효과를 못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돼요. 24시간 가동을 하면은 늘어나야 될 텐데, 이게 그렇게 큰 효과를 못 보고 있다는 게 시간의 문제인지 인력의 문제인지, 아니면 두 번째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인력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24시간에서 8시간, 16시간 근무한 노조원들이
새벽 시간대에 나올 수 있는 인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새벽 시간대는 지금 자동화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MT나 아시아로 가는 훌 컨테이너가 들어와서 또 아시아에서 들어온 훌 컨테이너가 나가는 자동화 시스템만 가동이 되기 때문에 8% 내지 10% 언더로만 가동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 그럼 인력 문제가 가장 이제 근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예, 포트 거네요. 퍼실리티, 포트 사이즈에서는 인력 네이버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대두되는 사실이죠. 지금 이제 수출업 업체들의 그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은데 얼마나 어려운가요? 가장 큰 고민은 뭐 물류, 지금 해운 물류 대란 사태가 빨리 종식되기를 원하시겠죠. 보통 물류비가 보통 생산 원가에 통상 일반 제조업체는 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색 가전, 가전회사의 백색 가전은 6%, 7%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 물류비가 15%를 뛰어가지고서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 수입업자나 일반 GDSM 바이어들은 그래서 따라서 할 수 없이 이제 다 올리죠, 물건값도. 한국도 지금 얼마 전 뉴스 보면 식용유 값이 올라가지고 네네. 전부 날리고 또 소고기 값도 오르고 다 그게 물류비 때문에 지금 발생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이제 출입 수입업자는 빨리 이거를 전문업체에 맡겨서 스페이스를 잡고 지금 일단 아시아에서는 싣는 게 우선이니까.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부산에서 롱비치까지 2,000불 하던 게 지금 12,000불을 넘고 네. 부산에서 뉴욕까지 가는 게 2,500불이 지금 23,000불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 요새 같은 시기에는 스페이스를 빨리 확보하는 방향이 최우선인 상황이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수출업자나 수입업자들이 지금 솔직히 말해 선사들은 지금 피해 다닙니다. 스페이스가 없으니까. 자기 고정 고객 위에는 안 만나려고 그래요. 전화도 안 받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물류 중개인 같은 전문 업체를 상담을 해서 빨리 이제 급한함으로는 프로세싱을 진행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만약에 이제 대표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미리 언급하셨는데 한진해운 이 터미널을 갖고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도 없어지지 않고 계속 운영이 됐다면은 지금 우리나라 수출입업자들이 훨씬 더 이득을 볼 수가 있겠죠? 네, 이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제 이제 마음속에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고 지금도 제 업무 때문에 롱비치를 방문할 때마다 TTI 터미널, 예전에 한진해운 터미널 50만 평의 터미널을 보는 순간에 아직도 14대의 겐츄리 크레인의 상층 꼭대기에 한진해운 로고가 있습니다. 이름과. 그걸 보면 이제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데 그 당시 50년간 계약으로 50만 평을 이제 계약을 했다는 것은 그 땅은 한진해운, 한진그룹의 땅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콜로니, 조차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전쟁이나 불시의 어떤 위급한 상황이 터졌을 때 전문용어로 FMS라서 Foreign Military Service라고 해서 많은 군수물자가 이쪽 롱비치 LA에서 바로 우리나라 빼도 19만 가면 됩니다. 예전 6.25 때 일본이 우리나라 때문에 6.25 때 경제보험을 일으켰던 이유는 많은 제조업체와 그 당시 일본 선사인 K라인, MOL, NIK들이 많은 해상 운송을 전담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면 그 터미널만 갖고 있다는 그런 전략적인 측면과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롱비치의 가장 외항에 있어서 한진해운 배가 들어와 가지고 그 배를 내리면 트랜짓 타임 부산에서 롱비치 12일, 내리는데 3일, 15일이면은 내립니다. 지금 한국의 많은 중소무역업체들이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중국에 약 4,000개의 업체가 공장들이 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한진해운 그 당시 역할은 여기에 코스코나 타겟스토어나 월마트나 계약을 해서 연간 계약을 해서 그 물량을 싣고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한진해운 배가 한진해운 터미널이 있으면은 회전성이 다른 선사들보다 2.5배가 지금 같은 시기에는 넘겠죠. 넘으면은 당연히 빨리 무역의 수지로 해운 운임 수입 효과를 창출하고 두 번째는 바이어들이 한국 제조업체, 한국 선사들은 빨리 갖고 온다 하면서 많은 한국 무역업체나 수출업체에 대한 오더를 더 내리겠죠. 그런 무역의 수지나 무역 수지 면에서도 보면은 지금 같은 상황을 보면은 이 분야의 30년 종사자로서 그 터미널을 보는 순간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또 그 당시 조중훈 회장님의 지시로 최원표 사장님이나 김욱 사장님 같은 분이 훗게이트라는 것을 가동시켜가지고 24시간 가동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금 보면은 많은 여기 물류 종사자들이 그거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저한테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4시간 작업을 하게 된 게 사실상 우리 터미널, 한진해운 터미널에 있어서 그렇게 가동이 됐기 때문에 24시간 하역 체제가 가동이 된 거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네, 그걸 이제 LA 롱비치 항만청하고 50년 계약을 하면은 그것도 보통 저희가 부를 때 자가터미널을 합니다. 한진해운의 자가터미널이라고 하는데 그걸 지금 이제 스위스의 MSC 선사가 거저 넘겨받았죠. 그래서 지금 MSC 선사가 지금 무지무지 많이 돈을 벌고 있는데 네. 그래가지고서 그게 자가터미널이 있으면은 그 운영에 대한 퍼실리티와 어빌리티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3배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올릴 수가 있는 상황이죠. 지금 터미널 임차는 이미 어려운가요? 네, 지금 이제 한국의 대표적인 국적선사인 SM9과 HM에서 이제 자가터미널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0년대에 무슨 문제가 벌어졌냐면은 그린 인바이러먼트, 그 다음에 주민들의 더 이상의 개발은 원치 않는다는 이런 문제가 부각이 돼가지고서 네. 미국 시애틀에서 샌디에고까지 유일하게 개발할 수 있는 게 이제 골프장하고 네. 그 다음에 터미널입니다. 네. 근데 골프장은 이제 자연 친화적이니까 좀 개발하는데 주민들이 별 얘기를 안 하는데 터미널 개발에 대해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와 그 다음에 지방 주민들하고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네. 더 이상 개발은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SM9과 HM은 자가터미널 확보에 제 생각으로는 사활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이 물류 대란, 물류 적체 문제 언제쯤 끝날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 작년 초에 코비드 사태를 잘 대응한 업체들은 지금 백오더가 1.5개월 내지 1개월을 갖고 유지하면서 따뜻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지금 제형 GDS 바이어들은 아시다시피 신문에 할로윈데이, 크리스마스인데 물건이 없어 못 팝니다. 네. 그게 지금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코비드 사태로 아웃도어 스포츠가 많이 발전해서 골프 관련된 장비나 옷들이 6개월 백오더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내년 하반기 진입 부분에 조금 해야 되는데 풀어지리라고 예상하고 있고 단 코비드 백신에 70% 이상 면역 효과가 있어야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코비드 백신을 많은 사람들이 맞고 이 사태가 진정돼야지 상황이 끝날 것 같다 이렇게 네, 판단하시죠. 이거는 도착지 항구인 롱비치, LA 더구나 미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제조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베트남이 셧다운 돼가지고 한 달 동안 수출을 못 돼가지고 나이키부터 시작해서 아디다스 모든 제품들이 생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동이 시작되고 있는데 그거는 수출항부터 해서 수입항까지 양쪽이 명효효과가 70%는 정상화돼야지 이게 사태가 진정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자, 물류 대란은 비단 미국뿐 아니라 유럽, 중동 등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올해 연말엔 산타클로스가 못 올 수도 있다고 이 공급망 차질의 심각성을 전하는 언론도 있는데요. 또 한 번 코로나19를 탓하며 이 사태가 빨리 종식되길 바랄 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